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막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죠? 등속도 운동, 이런 저런 얘기. 그 33페이지까지 있는 가속도, 뭐 등속도 운동 이것들은 교재에도 내용은 제가 뭐 적어놨지만 그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칠판을 쭉 쓰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저희는 34페이지를 피시면 될 겁니다. 34페이지. 여기 단어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우리는 이제 좀 중력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의 이제 운동을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중력이라고 하는 것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만유인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중력 F는 G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구합니다. 공식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고요. 소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쓴 건데, 자, F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에요. G라고 하는 건 만류인력 상수라서 우리가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R은 물체 사이의 거리, M1, M2는 각 물체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다, 중력의 크기는,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다, 질량의 곱에 비례하다, 이런 건데, 상황을 묘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런 게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반드시 힘은 상호작용한다라는 겁니다. 힘은 상호작용한다라는 게 뭐냐면, 상호작용은 뭐야? 주고받는다는 거야. 힘은 일방적으로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벽을 밀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 왼쪽 방향으로 벽을 밀면 내가 오른쪽으로 밀려나요. 쇼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왼쪽으로 벽에게 힘을 줍니다. 왼쪽으로 내가 벽에게 힘을 주면 벽도 나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벽에게 힘을 준 만큼 벽도 나한테 힘을 줍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밀려나는 거야. 제가 여기 이 교실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이지만 벽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벽은 가만히 있고 나는 밀려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우리는 첫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힘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힘은 절대로 단독으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힘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중력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 어떤 작은 공, 어떤 큰 공, 이 녀석의 질량 M1, 이 녀석의 질량 M2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그럼 M1, A라고 부를까? M2는 B라고 부르고, A랑 B가 서로 당기는 거야. A도 B를 당기고요, B도 A를 당기는 거예요. 누가 더 크게 당기나요? A랑 B 중에. 박은세씨, A랑 B 중에 누가 더 크게 당겨요? 누가 더 세게 당겨요? A는 질량이 작으네, B는 질량이 크네. 그럼 누가 더 세게 당기는 거야? B가 더 세게 당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같은 힘으로 당기는 거예요. 반드시 상호작용한다고 하죠. 반드시 똑같은 힘. 반드시 작용 반작용. 둘이 당기는 힘은 같은 거예요. 일단 거리라고 하는 R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질량의 곱. 다시 똑같은 얘기야. 이건 설명을 할 거예요. 둘이 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하나 더 이야기해볼까? 지금 현재 지구가 나를 당겨요, 안 당겨요?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구를 당겨요, 안 당겨요? 나도 지구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왜? 상호작용이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만큼, 뭐 지구를 굳이 그리면 지구 위에 올라타 있는 나, 지구도 나를 당겨요, 나도 지구를 당기는 거예요. 누가 더 세게 당겨요?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지구는 내 쪽으로 끌려오지 않고 나만 지구 쪽으로 끌려가냐?
내가 질량이 작으니까. 지구가 훨씬 크니까. 같은 힘으로 당기되 나만 끌려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이해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상황인데 요거를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또 헷갈릴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과 무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량과 무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정의는 어떤 물체의 고유한 양을 의미해요. 어떤 물체의 고유한 양. 나 진짜 배워야 돼. 저는 그런 에너지가 너무 적어요. 강사치고 그죠? 진짜 고유한 양. 하여간 질량은 고유한 양.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 그래서 일단 단위를 쓰자면 질량은 g이나 킬로그램 이런 걸 써주는 거고 무게는 중력, 힘이니까 뉴턴 아니면 킬로그램 F 등등등. 그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할 겁니다. 할 건데 먼저 질량은 고유한 양이니까 질량은 장소에 따라서 절대로 변화하는 값이 아니에요. 절대로 변화하는 값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게는 장소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살면서 들어봤을 거야. 지구에서의 무게보다 달에 가면 6분의 1이다. 지구의 중력은 그러니까 달에서는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가 되는 거예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다시 쓸게. 거꾸로 쓸게. 질량 곱하기 보통 9.8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하는데 이 9.8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면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일단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물체의 질량이 10kg이라면 그 녀석의 무게는 98N이야. 됐어요? 됐어? 질량이 10kg이면 98N인 거야. 9.8 곱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 아니 선생님, 우리 몸무게 얘기할 때 몸 무게를 얘기할 때 몇 킬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질량이 10kg야. 그럼 나 98N이야. 대답하기 쉽지만 만약에 내 질량이 예를 들어서 87kg이야. 그럼 몇 뉴턴이야? 계산하기가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그냥 9.8을 F로 생략해서 87kg F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87kg야 라고 얘기하는 건 87kg F인 겁니다. 87은 특별한 숫자는 아니고요. 저의 놀랍게도 목표치. 놀랍게도 목표치입니다. 저의 꿈의 숫자. 저에게 있어서 꿈의 숫자. 저는 지금 갑자기 저는 키가 181인데요. 저는 지금 놀랍게도 한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저 몇 킬로 정도? 10을 더하면 15? 15 더하면 얼마예요? 102죠? 그죠? 저 102kg? 정답입니다. 놀랍게도 정답이에요. 3kg 빼고 온 거예요. 수업 전에. 터지기 직전이죠? 그죠? 나의 워너비. 제가 2배 되죠? 유민 씨. 그죠? 2배 넘죠? 그죠? 그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하시는 분들. 까면 굉장히 흉물 들어요. 까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일단은 질량, 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량, 무게는 35페이지에 있는 이야기 했고. 근데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1학기 때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중력, 질량, 무게. 자, 여기 이제 배웠던 거를 이제 쭉쭉쭉 가볼게요. 그런데 하나 좀 점검을 해볼까? 자유낙하라는 거. 1학기 때 시험은 봤지만 1학기 때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자유낙하를 배웠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녀석이 있다면 그 녀석은 점점점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3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에서
야, 떨어지는 물체,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왜 더 빨라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런 거야. 흉시나 보면 알잖아. 이렇게 답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앞타임을 공부했다면 이제 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이런 거야. 내가 공을 잡고 있어요. 처음에 공을 들고 있으면 공이 정지해 있겠지? 왜 정지하는 거야? 공에게 작용하는 중력과 내가 공을 들어 올린 힘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정지하고 있는 거고, 내가 공을 놓으면 드는 힘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공에게는 중력만이 남아요. 공에게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즉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힘이 작용하니까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공은 아랫방향으로 운동하고 그때 중력도 아랫방향, 즉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죠? 결론이 중력하고 즉 운동 방향, 자유낙하할 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서 그런 건데 이때 자유낙하하는 녀석들의 중력 가속도, 자유낙하하는 녀석들의 가속도는 박사님들이, 그죠?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다 똑같아요. 얼마? 9.8m/s 제곱 혹은 그것을 계산하기 귀찮으면 10m/s 제곱으로 퉁쳐서 계산합니다. 퉁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금 더 밑에 그릴까? 조금 더. 자유낙하하는 상황. 자유낙하하는 녀석의 움직임을 VT 그래프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가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중력과 속도 계산하기 싫으니까 10으로 생각해 본다면 1초, 2초, 3초일 때 물체의 속력 얼마? 10, 20, 30m/s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얘기할 거 없죠. 그죠? 그거 배운 거잖아. 다 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요런 예시를 또 들어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제 또 앞에서는 다들 잘 집중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자유낙하 나오니까, 그죠? 아, 이 녀석은 나는 할 줄 알아. 그래서 그런지 뭔가 지루한 느낌. 예시를 들어볼게요. A, B는 있는데 A, B 물체. A도 자유낙하 할 거고요. B도 자유낙하 시킬 거예요. 동일한 높이에서.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질량은 B가 더 커요. 자, 그러면 A와 B의 일단 질량을 비교했더니 B가 더 크죠? 1kg, 2kg. 무게는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질량, 그러니까 무게는 어떻게 구해? 중력의 크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됐습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얘네 둘의 높이가 같았다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때요? 높이가 같았다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낙하하는 물체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 동일해요. 질량의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높이에만 영향을 받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볼게.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왜? 중력의 크기라는 말 자체는 문제에서 많이 나올 거야. 무게. 중력의 크기는 무게야. 그러면 질량에 비례한 거야. 그래서 B가 더 큰 거야.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뭘 누가 더 커? 같은 거야. 왜? 중력 가속도는 위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혹시나 놓치고 있었다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루하죠? 그죠?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딱 파악했어. 뭐 어렵다 하면은 난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내용 할 거다 그러면은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뭔가 겁먹은 것처럼, 그죠? 아 너무 좀 어려운데요. 내가 괜히 어렵다고 먼저 말해서 어렵다고 막 하고 하지만 앞타임에 조금 새로운 내용 나오니까 다 어려워하지만 집중. 근데 자유낙하 지금 딱 나오니까 다들 축 쳐졌죠.
이건 나 아는 건데? 그치? 알겠어. 새로운 내용 갑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물체를 수평으로 던집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거를 다른 말로는 포물선 운동이라고도 불러요. 수학 시간에 이차함수에서 이차함수의 생김새가 포물선이에요. 저희 교재는 37페이지고요. 이차함수의 어떤 그 생김새가 포물선이다 배우셨죠? 그것과 완전히 같은 형태여서 그런데요. 수평으로 던졌다라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을 두 개를 준비하고 A와 B라고 하는데 A는 그대로 자유낙하 시키는데 B는 던지는 거야. 수평으로. 그죠? 수평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로록 이렇게 가겠죠. 다시 그릴게요. 또 호로록 또 내야 돼? 아, 참. 다시.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움직이는 녀석의 이 어떤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공의 사진을 좀 찍어보면 여기 이렇게 오겠죠. 여기서 자릅시다. 자, 얘도 그럼 마찬가지. 요렇게, 그죠?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잘 못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들은 다시 그릴 필요 없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뒤에 원코인 더 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얘도 요렇게, 네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됐죠? 자, 이때 우리가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할 건 뭐냐면요, 이 움직임을, 공의 움직임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제가 그렸는데 이 공이 움직일 때 운동을 우리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나누어서 생각할 거예요. 수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요. 수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세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네를 왜 나누어서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거 그냥 우주의 법칙이야. 서로 90도 관계는 영향을 안 미쳐요. 힘을 줌에 있어서 힘과 관련돼서 90도 관계는, 수평과 수직은 90도 관계잖아요. 90도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B 입장에서 내가 B를 수평으로 던졌을 때 이 녀석에게 작용하는, 공이 날아가는 동안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력은 수직 방향 혹은 다른 말로는 연직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수직 방향, 연직 방향 혹은 세로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는 운동을 할 거고, 힘이 작용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기에서는 중력이니까 그것은 곧 자유낙하 할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그런데 내가 공을 던졌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지구에서 던졌으니까.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을 하고요.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뭐 한다?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한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합니다. 점선을 좀 그어볼게요. B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수평 방향으로는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동 거리가 같아요. 그런데 연직 방향으로는, 세로 방향으로는 이동 거리가 점점 늘어났어요.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냥 빨라지는 게 아니고 자유낙하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A랑 B 중에 누가 먼저 바닥에 도달할까요? 정진우 씨. A랑 B 중에 누가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몇 명 더 물어볼 거예요. A가 먼저 바닥에, A가 먼저. 그럼 혹시 왜인지도 물어본다면, 느낌적인 느낌, 뭔가 직선이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고혜원 씨. 누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A, B 중. A. 왜요? 직선이 방금 그거를 이제 GPT처럼 복붙을 하신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안 물어본 분 누구 있어요? 강리은 씨. A, B 중. 똑같이 떨어져. 왜요? 자유낙하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세 분 정도 여쭤봤는데 다 물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이 역학 문제는 제가 일단 정답을 얘기하기 앞서서 세 분 다 대답하신 거는 아주 바람직해요. 왜냐면 그 어떤 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 역학단원에서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답하면 사실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문제를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행으로 어떤 문제를 맞추더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세 분은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이야기를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아주 잘하셨고요. 결론 이야기하자면 동시에 도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A도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B도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해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일단 그게 진짜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지랄마 A가 먼저야. 너 어디서 약을 팔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보여드릴게요. 잘 될지 모르겠어. 얘는 이렇게 던지고 얘는 놔야죠. 던지고 놔야 돼. 던지고. 됐어요? 동시에 떨어졌어요? 그죠? 조금 쫄보처럼 살짝 던진 느낌도 있지만 이 분필 홀더가 제게 아닙니다. 분필 홀더가 제게 아니고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분필 홀더? 나 지금 얼마 정도 할까? 요거 하나. 얼마 정도 할까? 3,000원. 놀랍게도 이거 하나가 10,000원. 그래서 막 던지지 못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안 사요. 전 안 사고 남의 거 몰래 씁니다. 뭐 얘기하려고 했지? 뭐 얘기하고 있죠?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야. 동시에. 왜? 연직 방향으로는 둘 다 자유낙하하고 우리는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리. 그러면 만약에 어떤 공을 더 세게 던졌어. 더 원래 세게 던졌어. 누가 그러면은 엄청 세게 던지면 먼저 떨어져요? 나중에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져요? 그래도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유낙하하는 물체들인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빠르게 수평으로 던졌든 느리게 수평으로 던졌든 간에 항상 같은 높이에 존재합니다. 괜찮아요? 항상 같은 높이에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항상 같은 높이, 항상 같은 높이, 항상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실제로 요거는 좀 다른 어떤 물리 법칙이 작용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왼손에 총알을 들고 오른손에 총을 넣고 쏴요. 쏘고 놓고 됐어요? 동시에 누가 먼저 떨어져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니 선생님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요거는 계산을 보여드리진 않을 거지만 뭐 총을 이렇게 쏘진 않을 거냐 한 요 정도로 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쏘거나 그렇지? 그럼 내 명치 정도 높이에서 총알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채 1초가 안 걸려요. 계산하면 0.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 총에다가 총알을 넣고 쏘면 총알이 바닥에 떨어지는데도 0.5초가 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총알이 엄청 멀리서 떨어져서 내가 봤을 때에는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될 뿐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멀리서 떨어질 뿐입니다. 멀리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옛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저씨의 군대 가면 총을 쏘죠. 저를 믿으셔도 돼요. 저는 잘 쐈어요. 보통 20발을 쏘면 한 19발 맞췄어요. 보통. 근데 20발을 맞춰야지 포상휴가를 줘가지고 휴가는 못 나왔어요.
하여간 이렇게 총을 쏘면 이제 그 조준할 때 가늠좌라고요. 조준을 해요. 여기다 맞춰요. 사람의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00m, 200m, 250m 관역이 올라오면 쏴서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를 쏴야 될까? 헤드샷? 그게 아니야. 이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관역을 넘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넓으면서 너무 밑에는 좀 그렇죠. 넓은 보통 어깨선을 조준해요. 그래서 100m는 어깨선을 보고 쏘면 진짜 이 어깨선에 맞고요. 그런데 200m 관역은 머리를 조준하면 여기에 맞고 넘어가요. 250m는 조금 더 위에 허공을 쓰면 가서 여기 밑에 가서 맞고 넘어가요. 뭐 하여간 그런 건 이거는 이제 진짜 완전히 동일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날아가는 총알도 가다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 숨차.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이야기는 저희 37페이지에 있고요. 36페이지에 공간이 아주 많죠. 그것은 이제 지금 무언가를 이제 많이 적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 요거는 받아들여 주세요. 낙하 높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낙하 높이 H. 낙하 높이 H. 자, 그냥 여기 사실 요거를 가지고서 증명해도 되는데 먼저 결론부터 쓰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낙하한 높이 H는 낙하한 높이 H는 낙하 시간에 정비례한 것이 아니에요. 낙하 시간에 정비례한 게 아니고 일단 계산식은 H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구하는데 갑자기 어려워? 아니야. G는 중력 가속, T는 낙하 시간입니다. 즉 낙하 높이는 낙하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공이 1kg, 뭐 질량은 사실 상관없습니다만 5m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1초가 걸렸대요. 이거 그냥 제가 계산한 거야. 제가 계산한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의 높이가 10m가 됐다면 높이가 몇 배 된 거야? 2배 된 거야. 그럼 이때 공이 떨어지는 시간은 몇 초야? 라고 물어보면 2초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가 2배 됐다고 해서 낙하 시간이 2배 된 게 아니에요. 결론은 얼마냐면 루트 2초예요. 갑자기 또 우리 수학 시간에는 루트 나와도 계산 잘하면서 과학 시간에 루트 나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멈춰요? 아닐 거라고 믿고. 왜? 낙하 높이는 낙하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거를 이 그래프로 그냥 한 번만 더. 지금 막 엄청 다 이해 안 하셔도 돼. 일단 보는 거야. VT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뭐였죠? 자유낙하하는 민넓이, 이동거리. 그렇죠? 거리였습니다. 자유낙하할 때 거리라고 하는 거는 낙하거리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1초일 때의 민넓이가 1초일 때 낙하거리겠죠. 2초일 때의 민넓이는 그러면 그러니까 1초까지의 민넓이와 2초까지의 민넓이는 2배인가요? 아니죠. 넓이가 4배죠? 됐습니까? 시간이 2배 되면 낙하거리,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받아들이세요. 됐죠? 그죠?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요번엔 그러면 좀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봅시다. 개념적으로 이제 접근할 건 뭐냐면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A와 B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건 잠깐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A와 B를 가지고서 조금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B를 먼저 물어볼게요. B가 요거 A, B 얘기하는 거야. B가 운동하는 동안 질문하는 거예요. B가 운동하는 동안 B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변화한다 안 한다? 생각하세요. 5초 10초. B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변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중력은 아랫방향으로만 작용하니까. 괜찮아요? 그죠? 두 번째, B가 운동하는 동안 B의 운동 방향은
변화한다 안 한다. B의 운동 방향. D의 운동 방향. 변화한다 안 한다? 변화한다. 왜? 처음에는 수평으로 던졌지만 점점 요렇게 가는 거죠. 운동 방향 자체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됐어? 두 번째, B가 운동하는 동안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순간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안 한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질 수 있다 없다. 같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계속 다르잖아. 운동 방향, 그 다음에 힘의 방향. 계속 떨어지면 같아지는 거야? 아니지. 여러분들 이 수학 시간에 배운 2차 함수 이거 뭐야? 포물선 그래프에서 끝으로 가면 90도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잖아. 90도 돼. 그치? 그러니까 같은 순간에 없습니다. 하나 더. 자, 이렇게 합시다.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A, B의 대소 비교. 부등호로. 부등호 내지는 등호로. 똑같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치? 똑같아요. 자, 이번에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 속력, 연직 방향의 속력만 따진다면 팔 아파.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다?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 즉 수직 방향의 속력만 따진다면 그것도 같다. 자유낙하하는 거니까. 자유낙하하고 똑같은 시간 떨어집니다. 3초 떨어졌으면 둘 다 30m/s. 팔이 넘어갔나요? 8새끼요. 안 보여?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그러면 수평 방향 속력 이거 등호 아니야? 잘못 썼어? A랑 B의 대소 비교. 얘도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이거는 B가 더 크죠. 왜냐면 A는 수평 방향으로 안 움직였어. 그죠? 서준씨 이해됐어? 아니야? 어디서 바뀌었어? 오늘 3시부터 바뀌었어? 그건 아니잖아. 그죠? 어디에서? 아니야? 일단 좀 봐야 돼. 일단 요거 적어보세요. 요렇게 6개. 보통 이제 고등부에서는 하나 더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그 생각까지는 가지 않고 이렇게 6개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정도에 쓰면은 딱 알맞지 않을까. 이 칸이 이 6개. 그리고 달달달달 외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왜 이렇게 화났어?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참. 화난 거 아니시죠? 거의 좀 괜찮아요? 할만해? 지읒밥이요? 그런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적으면서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좀 딴소리긴 한데 좀 이제 여러분들 이 물리 부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과제도 풀어가야 되니까 과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했을 때 막상 이것을 수업 시간에 다 들었는데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항상 그 물리 역학이 어려운 사람들의 패턴이잖아요. 학생들의. 처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이제 좀 뭐 이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나중에도 이 사실 이거는 과학 역학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한번 이런 건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좋은 사람들은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아. 저희 좀 죄송합니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공부하는 게 좋다면. 저랑 결이 너무 달라요. 장난이고요.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오늘까지 하면 수업 5번 했죠. 한 5번? 4번? 4번 했죠. 4번. 그럼 대충 한 4번 정도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덩어리 아저씨의 좀 성향 이런 게 좀 대충 느껴지시죠? 공부하는 거 리은 씨, 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해요? 아니에요. 존나 싫어해요. 저는 노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좀 뭐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공부하는 게 싫어.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생님 근데 저는 뭐 아까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진짜 과학 과목이 좋아요. 물리 역학 부분이 너무 좋아서 뭐 연구하는 게 좀 한번 좀 고민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제 번호도 예전에 알려드렸죠. 따로 저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수업의 목표는 당신들을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나의 목표예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15, 16명분들을 모아놓고 야 물리라는 건 원래 어떤 거고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혹시나 그러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과학 과목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따로 저한테 뭐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나중에 우리 뭐 여름방학 수업이 끝나더라도 뭐 과학 수행평가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 고민할 거 이런 거 던져주면 저는 그런 거 자체를 좋아해요. 일단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냐면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모인 거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에 관련해서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야? 아까도 얘기했던 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고르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느낌적인 느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촬영 중이어서 이거 봐. 핸드폰으로 촬영 중이어서 제가 핸드폰을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정확하게 지금 문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겪었던 재작년이에요. 근데 재작년 할 때 제가 이게 맞아? 아니야? 어야? 맞습니다. 아이죠. 그죠? 재작년에 어이야? 아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국어를 논쟁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재작년에 겪었던 일이에요. 재작년에 어떤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제 고3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실이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 타임에 아마 다른 학년 아마 지금 여러분들 나이 뭐 중2 이렇게 중2, 중3 정도 되시는 분들 아마 영어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수업.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영어 프린트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진짜 못해요. 진짜. 그래서 거기 있었던 문장이 정확하진 않은데 떠오르지가 이제 정확하진 않는데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막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 단어들이 막 있으면 그리고 한글 문장이 있어요. 됐어요? 그거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작문하는 거야. 사실 이건 작문도 아니지. 끼워 맞추기 문제지. 그지? 그건 이제 문제예요.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문장에 막 들어가는 게 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막 떠오르지 않아. 이따가 저 녹화를 끄고 얘기할까? 컴이 있었나? if가 있고 등등등 뭐 있어요. 하여간 이지가 있고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나 떠올랐어. 유념할 것이 있나요가 뭐지? 유념하다. 영어 숙어로 뭐라고? 유념하다. 뭐라 그래? 유념하다.
몰라. 알겠어요. 그만할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 카메라 끄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다 적으셨죠? 그죠? 다 적으셨죠? 다 안 적었어? 그래서 문제를 몇 개 보기에 앞서서 어차피 내용 설명은 다 했습니다. 내용 설명은 다 해서요.